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방송의 그 썸네일 제목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존경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저희가 이제 제목을 다루는데, 일본에는 이제 그 메이저 신문사들 여러분 다 뭐 이름 들어보셨죠? 아사히 신문, 뭐 마이니치 신문, 뭐 니혼게이자이 신문, 그 중에서 발행 부수가 800만 부, 최근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때 됐던 요미우리 신문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대 발행 부수를 가진 신문이면서 동시에 가장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정확한 시점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주말 언제쯤 되겠죠. 일본 방문을 앞두고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문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신문이라는 요미우리 신문하고 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면 인터뷰가 아니라. 근데 그 대면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한일 합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또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한일 합의, 그때 뭐 강제징용을 제3자 변상해 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한 해법을 국가 간 약속이니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대일본관, 대일본 인식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면서 일본 국민의 밝은 표정과 겸허한 태도, 소박한 근면한 자세에 감명받았다. 여러 해에 걸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대기를 다룬 소설 대망을 읽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심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기도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 대망을 언제 읽었으면 이제 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존경. 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네. 그 대망을 읽고 한때 그게 뭐 열풍이었었죠. 예, 대망도 읽어야 됐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나왔던 소설, 그 중국 홍콩의 김용 언론이 쓴 영웅문, 네. 그 18군짜리 네. 이런 그 읽다가 결국 그 돌아가신 그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토지는 그 이후에 읽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보수 정권의 한일 합의를 이어받겠다,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문제보다 그 인터뷰에서 내가 진짜 놀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북한을 설득해서 북핵을 자신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북핵을 동결하고 축소하고 비핵화시키는 예. 3단계를 밟아 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그 쉽게 말하면 네.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내가 이재명 대통령께 딱 정확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핵은 네. 김일성의 유훈사항이고 그리고 김정일의 유훈사항입니다. 아들아, 핵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누구 말을 듣더라도 핵은 버리지 마라. 핵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훈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김정은이를 설득만 하면 저거 동결하고 축소를 하고 드디어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야, 그래서 또 앞으로 북한에 엄청난 퍼주기가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과거 문재인 시대 때처럼 트럼프 노벨상에 지금 엄청난 눈독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는데 또 뒷방 늙은이처럼 다른 방에 앉아갖고 그 회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참 정말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은 정말 국가적인 치욕이었어요. 치욕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의 국격을 완전히 바닥에,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건이에요. 네. 전 세계에 타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그 뚱뚱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두 사람 다 거구잖아요. 네. 하나는 키 작은 거구, 하나는 키 큰 거구. 네. 나오니까 그 다른 방문 열고 빨리 나와서 그 사이에 서려고 하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뒷자리로.
아이고 그 셋이 함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처참함을 문재인을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처참함을 느낀 사람이 비단 저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미국 당시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 있었던 존 볼턴 같은 그 안보 보좌관이 예. 나중에 쓴 회고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문재인이 옆에 끼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특히 김정은이 싫어했는데 볼턴 회고록에 나와 있죠. 끝까지 끼어들려고 해서 예. 참 애먹었다 그런 예.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심지어 그 볼턴 회고록 보면서 한 번 더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아이고 무슨 창피입니까? 정말 그게. 적나라하게 트럼프를 깐 책인데 네. 그런데 거기에 트럼프만 깐 게 아니고 문재인을 완전히 짓밟은 책으로 저는 봤습니다. 야, 그래서 특히 그 장면. 김정은의 생각은 말이죠. 핵에 관한 협상은 핵 보유국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대는 미국일 뿐이야. 핵을 감축하든 그렇죠. 동결하든 어떻게 예. 하든. 그러니 이재명 정권이 됐든 뭐 윤석열 정권이 됐든 그 앞에 문재인 정권이 됐든 당신들은 우리 테이블에 의자 갖다 놓을 생각 아예 하지도 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우리나라 판문점에 와서 예, 적장인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이게 그 문재인이 옆에 있는 걸 싫어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회담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현장에 당연히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함께 만난다든지 자기가 옛날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만나면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하죠. 미국 다른 대통령들을 보면 같이 만나갖고 순간 클린턴 같은 경우는 같이 양쪽에 놔놓고 자기가 중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랬다 그러면 좀 속이 덜 상했겠죠. 그런데 이번 이 김정은하고 만날 때 문재인을 옆방에 놔둔 것은 정말 그거는 최악의 행동이에요. 한국 맞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한국 전체 국민을. 예. 왜냐하면 잘나나 못나나 간에 문재인은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 미우나 5천만. 고우나 우리 예,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을 우리나라 영토에서 옆방에 놔뒀단 말이에요. 설마 도널드 트럼프가 또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이번에 말이죠. 그런데 미국 연합의 국가 원수급 지도자 7명이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영국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7명이 백악관에 갔는데 백악관에서 릴리스한 사진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테이블 저 뒤에 딱 혼자 의자에 앉아 있고 앞에 유럽 정상들이 7명이 쫙 앉아있잖아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마치 뭐 말썽 부려가지고 교장실에 불려온 그 학생들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 실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정말 망신살이 빠쳐도 이 정도 그런데 없다. 굴욕적인 장면이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네. 이게 EU 정상들이 좀 의도적으로 그런 사진을 연출한 게 아니냐. 이게 쉽게 말하면 반미 감정, 미국의 어떤 신인도 그리고 호감도, 네. 신인도 대학의 호감도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번에 무역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EU에서 미국은 이제 보지 않겠다. 우리 국방비 5% 올려. 그래 우리 올리자. 네. GDP에 5%까지 올리겠다. 올리는데 미국 무기 안 산다. 미국 무기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한국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미국 가면 이게 통상협상이 또 큰 문제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3,500억 달러잖아요. 네. 투자 펀드 마련하는 거. 1,500억 달러는 뭐 조선인데 네. 자 2,0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것도 엄청난 문제란 말이에요. 당장 지금 반도체 우리 보조금 주는 걸 우리 지분 내놔라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삼성전자의 예. 지분을 인수하겠다. 예, 지분 내놔라. 예. 인수하겠다는 말 내놔란 말이죠. 내놔라. 예, 그런데 그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줄 수는 없죠. 야, 얘 주식에 사는데 어떻게 무조건 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협상에서 가장 예를 먹을 것이 그 3,500억 달러가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 투자 펀드 운용에 관한 예. 권한을 누가 갖느냐? 예. 트루스 소셜에 보면 우리가 통제하고 소유한다 이렇게 적어놓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당장 지금 어제 오늘 그 여러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고를 하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트럼프가 돌발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네. 논쟁하지 마라. 아, 그렇게 다 충고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령 3,500달러 그럼 우리 거야 이런데 어떻게 논쟁을 안 하겠습니까? 난 논쟁해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하고 젤렌스키는 논쟁을 해서 젤렌스키가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양복 안 입고 왔다고 완전히 개망신을 줬잖아요. 점심 식사가 그때 예약돼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예. 취소해 버렸어요. 그런데 젤렌스키도 만만치 않게 대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이재명도 미국 가서 그렇게 구신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뭔가 안보 문제인데 네. 당장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 한 1조 3, 4천억 돈 주는 걸 가지고 10배를 더 내놔라. 네. 9배를 더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이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 대응하지 않겠다. 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대응이 아니다. 중국 대응이다. 북한 대응은 전적으로 한국군이 책임져라. 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게 이른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예, 주한 동맹 현대화라고 했는데 옛날에 에치슨 라인이 꺼졌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6.25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제 미국은 한국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김일성이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이제 한국군에 북한군이 재래전을 벌이면 개입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 핵 전쟁을 벌이면 그건 우리가 핵우산을 펼쳐주겠지만 우리 똑같이 보복을 해주겠지만 그거 말고 재래전을 벌이는데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네. 한국군이 전적으로 책임져라. 우리는 거꾸로 평택기지를 미군의 GP처럼 운영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는 28,500명이 과연 주둔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고 봐요. 나는 이미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트라이크 여단 한 4,000명 정도 그리고 화력기 여단 한 5,000명 정도 그다음에 지원부대 네. 합해서 한 2, 3천 명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올려라. 그러면서 애초 또 요구를 합니다. 미국에 아주 공개적으로 미국 조야에서 한 얘기가 우리 F-35 20대 추가로 더 구매할 것. 그리고 이게 아파치 헬기 2기 대대 과거시를 깎아주지 않고 하면 한 4조 원 들 거예요. 네. 그 추가로 구매할 것. 또 그리고 조기 경보기 지금 글로벌 홀크기 우리 그 있잖아요 이제 네. 또 추가로 구매해라. 거기다 공중급유기까지 구매하라는 겁니다. 공중급유기는 우리 땅에서 어디를 가는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한국군을 예. 자기들은 여기에 GP로 사용을 하고 예. 평택에 그 우리가 시설 만든다고 우리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네. 그래 지어줬잖아요. 네. 거기를 자기들이 GP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공군, 네. 필리핀에는 해군, 괌에 있는 육군, 육군 병력을 뒤로 빼놓겠다는 거예요. 괌으로. 네. 괌으로 빼놓고 해서 중국을 방어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는 변명이 많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같으면 괌에서 평양까지 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구사는 언제든지 보장된다. 대신에 재래전은 한국군이 전적으로 역할을 맡아라. 대응하는 역할을 맡아라. 그러면 우리가 왜 평택기지를 줍니까 미국에. 그리고 우리가 왜 방위비 분담금을 왜 주는데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B2 뭐 이런 게 제작 폭격이 오잖아요. 네. 쫙 와서 1년에 한 두세 번 옵니다. 네. 북한이 도발을 해도 응징하러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와요. 자체 훈련을 해야 하니까. 네. 그리고 한미 공군 연합 훈련도 하고 심지어 한미일 공군 뭐 연합 훈련하자 이런 말도 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 연합 훈련을 제대로 한 적은 난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을
한국군이 되라 이 얘기를 지난번에 트럼프 쪽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네. 그래서 지금 10조 내라 뭐 10몇 조 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GDP 5%까지 국방비를 올려라. 올려서 미국 무기를 사달라 이거예요. 네. 그럼 공중급유기 사라는 말은 물론 뭐 우리 전투기 뭐 전투를 치르는데 땅에 내려서 기름 넣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공중에서 급유를 하면 더 빠르겠죠.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 있는 공군도 주력 부대도 역시 중국을 막는데 중국이 동중국해 그 남중국해로 대만 가까이 날아갈 가능성을 예. 염두에 두고 그 동중국해로 나오는 것을 막는 데는 한국군도 역할을 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군이 무기체계라든가 군사 지식도 전혀 없는 분이 과연 트럼프를 어떻게 맞상대를 할 거냐. 나는 이번 그 회담도 버텀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사 강경화를 임명하겠다. 나 강경화가 원래 통역 전문이잖아요. 네, 이 양반을 그랬었죠. 또 찾아서 임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는 대사가 없습니다. 뭐 아그레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을 네. 거예요. 주한 미국 대사도 없고 주미 한국 대사도 없고 그리고 여기 장관들은 구인실도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그러면 누가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느냐. 뭐 위성락도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누가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느냐. 나 그게 무척 궁금해요. 특사도 안 갔잖아요. 예, 특사도 미국 특사도 안 가고 네. 일본 특사도 안 뭐 가잖아요. 특사가 뭐 누구 명단 발표했다가 그게 또 뭐 바꿨죠. 내부 분열이 예.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현주가 자기가 스스로 뭐 그 끌어안고 물에 빠진 농개가 됐다. 이래가지고 그 김종인을 낙마시키고. 네, 참고로 여러분 전직 주미대사 그리고 뭐 전직 외교부 차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이른바 그 충고라고 할까요? 이건 이런 겁니다. 트럼프는 아까 지금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제안 그것도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면서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 회담장에서 트럼프하고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문제를 자꾸만 제안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면전에서는 이렇게 한껏 축혀 세워주고 본인이 워낙 좋아하니까 나중에 그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서 실무 협상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달라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 노벨상 추천하는 것은 무조건 1순위고 네. 그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줘야 된다. 1순위고 그리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쪽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은 회담 마치고 나면요. 한 30분 뒤에 트루스 소셜에 예. 뭐 자신의 SNS잖아요. 예. 거기다 수제끼입니다. 그 숫자를 다 인용을 해요. 예, 그거 딱 수제끼면 예. 그게 하나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가령 우리 그 일본이 당하고 또 우리가 당했는데 뭐 우리가 당하는 게 3,500억 불 더하기 1,000억 불이잖아요. 네. 1,000억 불은 LNG 사오는 돈, 그 4,500억 불, 네. 4,500억 달러. 그건 자신들이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정부가 구인철이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소명도 못해요. 그건 아니다. 그리고 러튼이 한 얘기가 그잖아요. 그 3,500억 불 미국에 투자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90%는 미국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가령 우리가 돈 투자해서 미국에 조선소 만들고 해서 배 만들고 뭐 배수리하고 이래서 이익금이 생기면 그래 미국 기술자 양성해주고 막 이익금이 생기고 하면 그 이익금은 90%는 자기들이 갖고 간다고 아주 공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장관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 재투자하는 개념입니다. 미국 말을 들어봐야죠. 미국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자,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 과정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룰지 아니면 어떻게 또 갈등용이 될지 아무튼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쟁하고 애들 날 올